청남 축전 파도가 우리 대학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캠퍼스를 물들인 부스와 공연 현장을 만나봅니다. 올해도 다양한 종목과 함께 청남체전이 열렸습니다. 이번 청남체전에서는 e스포츠 종목도 새롭게 도입됐습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열린 어린이 별마당. 다양한 주체가 힘을 모아 어린이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임기의 반환점을 지난 제36대 총학생회 개화. 지금까지의 공약 이행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살펴봅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카네이션으로 전한 감사의 마음, 그 따뜻한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대학이 글로컬 대학 34업 예비 지정 신청을 마쳤습니다. 우리 대학 교육박물관이 박물관 속 미술관을 마련했습니다. 교육박물관이 지역사회와의 예술적 소통을 이어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인 이서연입니다. 오늘은 축제 소식으로 열겠습니다. 청남 축전 파도로 우리 대학 캠퍼스에는 축제의 물결이 일었습니다. 다채로운 부스와 무대가 함께한 축제 현장, 정하영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22일부터 이틀간 청남축전 파도가 열렸습니다. 올해 청남축전의 컨셉은 지난달 제36대 총학생회 개화가 실시한 컨셉 공모전 투표로 결정되었습니다. 10개의 후보로 1차 투표를 진행하였고 과반이 넘는 후보가 없어 득표율 상위 2개의 후보로 결선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투표 결과 67%의 득표율로 파도가 올해 청남축전의 최종 컨셉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물결들이 바다로 모여 하나의 큰 파도를 이루듯이 다양한 개성을 가진 학우들이 모여 자유롭고 활기차게 청남축전을 즐기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번 청남축전의 컨셉은 파도입니다. 여러 물결이 하나의 큰 파도로 모인 것처럼 한국교원대학교의 학내 구성원들도 활기차게 청남축전을 즐기자는 의미에서 파도로 지었는데요. 학내 구성원들이 다치지 않게 그러면서 재미있게 이번 청남축전을 즐겨주셨으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청남축전 첫째 날 오전 9시부터 인문과학관 앞 잔디밭과 교양학관 앞에서 다양한 부스가 운영되었습니다. 16개의 학과별 부스가 있었고 10개의 개인별 부스도 운영되었습니다. 자치단체 부스도 함께 운영됐습니다. 총학생회, 사도교육원 자치회, 동아리연합회가 부스를 운영하며 청남축전에 재미를 더했습니다. 그동안 수업에 이렇게 항상 시달리다가 부스 모이가 너무 즐겁고 재밌는 것 같습니다. 또 아무래도 또 되게 부스가 정말 많고 맛있었는데 여기 또 군대리아 파는 부스가 제일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청남축전의 1일차 저녁에는 청남가왕 및 초청가수 공연이 있었습니다. 청남가왕은 MBC 노래 경연 프로그램 복면가왕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총학생회가 진행한 2025학년도 해오름제 프로그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해 진행되었습니다. 총 8팀이 출전한 청남가왕은 토너먼트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야옹아 어흥해바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야옹아 어흥해바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청남가왕이 마무리된 후 저녁 9시부터는 초청가수 호미들의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2일차에는 오후 6시 30분부터 동아리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다양한 공연 동아리의 무대로 축제의 분위기는 한층 더 달아올랐습니다. 동아리 공연이 마무리된 후 초청가수 21학번, 한동근, 청하의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다양한 초청가수의 공연과 함께 청남축전 파도의 2일차 저녁은 무르익어 갔습니다. 뜨거운 햇살 아래 진행된 2025 청남축전 파도. 축제를 즐기는 학우들의 열기는 여름날의 날씨보다 뜨거웠습니다. 뉴스라인 정하영입니다. 이번 청남체전은 예년보다 더 풍성했습니다. e스포츠 종목이 새롭게 도입된 것인데요. 학우들의 땀과 웃음이 어우러진 현장, 보도의 황지연 기자입니다. 지난 21일 제36대 총학생회 개화의 주최로 청남체전이 열렸습니다. 청남체전은 개인별 종목과 학과별 종목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개인별 종목으로는 축구, 피구, e스포츠가 있었습니다. 예년과 달리 e스포츠가 새롭게 추가된 것입니다. 보다 많은 학내 구성원들이 청남체전을 즐길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떤 종목을 추가하면 좋을까라는 의견이 내부적으로 나왔고 많은 학우들이 게임을 좋아한다는 아이디어에 착안해서 e스포츠 종목을 신설하면 e스포츠 경기는 지난 2일부터 20일까지 우리 대학 정문 앞 파우 PC방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경기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총학생회가 제시한 티어 점수표에 맞추어 팀을 꾸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티어 점수표에 대한 학우들의 불만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총학생회가 제시한 티어 점수표에 따라 팀을 꾸릴 경우 참가 조건에 맞는 점수를 만들기 어렵다는 것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지원한 12팀 중 9팀이 참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실격되었습니다. 이에 총학생회는 경기 운영을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나흘간 추가 신청을 받았고
최종적으로 e스포츠 경기에는 총 13팀이 출전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열린 e스포츠 경기에서 우승을 차지한 팀은 황금 황소였습니다. 사실 이길 줄 몰랐어요. 이길 줄 몰랐는데 생각보다 더 팀원들이 잘해줘가지고 우승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편 학과별 종목으로는 농구, 탁구, 배드민턴 등 총 6개가 개설되었습니다. 학생회관 앞 농구장에서 펼쳐진 3대3 농구 경기에서는 국어교육과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이번 해에도 작년에 이어서 우승을 했는데요. 역시 이 전력들을 보니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숟가락만 얹었다 생각하고 모든 공은 제 팀원들에게 돌리겠습니다. 대운동장에서는 줄다리기가 진행되었습니다. 토너먼트전으로 치러진 줄다리기 경기에서 수학교육과가 4팀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청남체전은 하루 뒤인 22일에 열린 배드민턴 경기를 마지막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올해 열린 청남체전에서 우승을 거머쥔 학과는 초등교육과였습니다. 네, 초등교육과 학우 여러분의 다재다능함을 다시 한번 체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번 청남축전 종합 1등을 다시 한번 너무나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따스한 햇살 아래 열린 청남체전, 학우들의 단합력이 돋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뉴스라인 황지연입니다. 우리 대학에서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별마당 행사가 열렸습니다. 올해는 초등교육과와 유아교육과, 교육박물관의 황새생태공원까지 힘을 모았는데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3일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 별마당이 열렸습니다. 어린이 별마당은 초등교육과의 색동잔치, 유아교육과의 꼬나꼬나, 교육박물관, 그리고 황새생태연구원이 함께 만든 행사입니다. 초등교육과와 유아교육과, 교육박물관이 어린이날 행사를 따로 진행해오던 것과 달리 올해는 하나로 통합해 진행했습니다. 여기에 황새생태연구원이 참여하면서 예년보다 더 큰 규모로 행사가 열렸습니다. 올해 색동잔치의 표현은 온빛으로 모든 빛을 담은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색동잔치에서는 초등교육과의 각 심화와 학생회가 준비한 12개의 부스가 운영됐습니다. 교환대학교 입학해서 가장 초등교육과로서 기대하고 있던 행사가 색동제였는데 학생의 문화국으로서 참여를 하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이었고, 달달한 지폐 쿠키와 사과 게임, 미래의 나의 모습 액자 만들기 등 다채로운 활동들이 아이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오늘 어린이날에 이렇게 재밌게 행사해서 많은 체험하고 하니까 정말 재밌었어요. 당초 색동잔치의 행사 장소는 인문과학관 앞 잔디밭으로 계획됐지만 우천으로 인해 종합교육관 내부로 옮겨 진행됐습니다. 유아교육과의 꼬나꼬나 부스 역시 같은 이유로 종합교육관 내에서 진행됐습니다. 꼬나꼬나는 전통육아법 고내고내에서 이름을 차용한 것으로 유아와 교사의 성장을 바라며 기획됐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부스로는 알록달록 해안가, 시간을 담는 디저트 가게 등이 마련됐습니다. 손에다가 바르는 거 재밌어. 다음에 또 오고 싶어요. 같은 날 황새생태연구원도 황새 관련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황새생태연구원은 황새모빌 만들기, 황새 관찰 활동 등을 통해 황새 복원과 자연보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한편 교육박물관은 금나와라 뚝딱이라는 이름으로 어린이날 기념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금처럼 빛날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고 싶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내부에는 과학, 역사, 미술, 전통놀이 등 특색 있는 주제의 부스가 운영됐습니다. 어린이날은 어린이들에게 큰 선물을 주는 가치 있는 날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 선물을 줄 수 있는 재밌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 밤에 등장한 어떤 도깨비가 금나와라 뚝딱 해가지고 이 어린이들에게 어떤 최고의 선물을 선사하는 그런 컨셉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예년보다 큰 규모로 진행된 이번 어린이날 행사.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이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뉴스라인 김현지입니다. 제36대 총학생회 개화가 임기의 절반을 지났습니다. 공약 이행 상황은 어떤지 지금까지의 성과와 남은 과제를 심재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제36대 총학생회 개화가 출범한 지 약 5개월이 지났습니다. 출범 당시 개화는 따뜻하면서도 강한 학생회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습니다. 개화가 그 포부와 함께 내세웠던 주요 공약은 도서관 편의 증진, 수강 신청 장바구니 기능 개선, 전공생 수업권 보장 등이었습니다. 개화는 학우들의 도서관 이용에 대한 편의 증진을 위해
도서관 자치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개화는 지난 1일부터 5일간 위원회 구성원을 모집했습니다. 이 공약의 이행률에 대해서 개화는 스스로 약 60%라고 평가했습니다. 수강신청 장바구니 기능 개선 공약은 2학기에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공생 수업권 보장과 관련해서는 현재 대학본부 및 교수님들과 논의 중에 있다고 말하며 이행률은 50%로 평가했습니다. 전공생 수업권 보장 같은 경우 현재 대학본부 및 교수님들과 논의하고 있는 단계여서 한 절반 정도의 50%, 그리고 도서관 편의 증진 같은 경우에도 일부는 저희가 이행 중이고 일부는 이행이 완료된 것도 있고 이행 예정인 것들도 있어서 한 60% 정도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학생회장은 이번 1학기는 공약 이행을 위한 논의의 과정이었으며 방학과 2학기에는 학우들에게 좋은 결과를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번 1학기는 저희가 공약했던 내용들과 관련하여 대학본부 및 학내 구성원들과 논의하고 또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방학과 2학기에는 학우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을 들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임기의 절반을 지난 개화, 앞으로의 공약 추진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뉴스라인 심재영입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 우리 대학에서 행사가 열렸습니다. 따뜻한 마음이 오간 현장을 임상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15일 학생회관 소극장에서 스승의 날을 맞아 사은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오전 11시에 시작된 사은회에는 스승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학우들로 가득 찼습니다. 사은회에서는 차호규 총장의 축사와 김서연 부총학생회장의 답사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 총동문회장의 축사도 진행되었습니다. 축사가 마무리되고 카네이션 전달식이 이어졌습니다. 각 학과 학회장들이 본인 과의 학과장 교수님에게 카네이션을 전달하였습니다. 카네이션을 주고받으며 제자는 스승에 대한 감사를, 스승은 제자에게 덕담을 전했습니다. 오늘 스승의 날 행사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한데 모여서 서로를 축하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편 학생회관 앞에서는 오후 12시부터 스승의 날 체험 부스가 운영되었습니다. 부스 프로그램으로는 실링 왁스 키트를 활용한 편지 쓰기, 교수님께 쪽지 작성하기 등이 있었습니다. 총학생회는 학생회관 내부에 천막을 설치해 인생 네컷 부스를 마련했습니다. 학우들은 교수님들과 사진을 찍으며 스승의 날을 기념하기도 하였습니다. 저희 지도 교수님인 권수미 교수님의 존경심을 담아서 편지를 작성해 보았는데 저희 진심이 잘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고, 총학생회는 스승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로 쇼폼 영상 공모전도 진행했습니다. 지난 14일부터 5일간 스승의 날을 주제로 한 인스타그램 릴스를 공모했습니다. 공모전 평가는 릴스의 조회수, 좋아요수, 공유수가 점수로 환산되어 진행되었습니다. 1위부터 3위까지의 팀에게는 각각 25만원, 15만원, 10만원의 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 열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스승에 대한 감사와 존경심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뉴스라인 임상훈입니다. 글로컬 대학 30사업 예비지정 신청을 마친 우리 대학. 그동안의 진행 과정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절차를 살펴봅니다. 보도의 최영현 기자입니다. 지난 2일 우리 대학이 글로컬 대학 30사업 예비지정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글로컬 대학 30사업은 지역 중심의 고등교육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마련된 국가 정책입니다. 글로컬 대학 30에 선정되면 매년 200억씩 5년간 약 1,000억 원의 재정 지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 대학은 현재 예비지정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우리 대학 예비지정 신청서의 핵심은 미래 교원 양성 및 교실 혁명을 통한 인간 중심 AI 교육 리더의 양성이었습니다. 우리 대학의 글로컬 대학 30 사업 예비 신청서의 핵심 방향은 미래 교원 양성 및 교실 혁명을 통한 인간 중심 AI 교육 리더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국가 교육 정책을 선도하고 학교 교육의 시행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비지정 평가는 글로컬 대학 지정 절차의 첫 단계이며 이후 본지정 평가와 글로컬 대학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지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예정대로라면 우리 대학은 오는 8월 본지정 평가를 위한 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합니다. 이후 오는 9월 본지정 대학 지정이 마무리됩니다. 기획처는 우리 대학이 글로컬 대학에 최종 선정되면 학석사 연계 과정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30년 이후에 입학하는 모든 학부생들이 학석사 학위를 수여받고 졸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학석사 연계 과정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계획대로라면 2030년 이후에는 최종적으로 모든 학생들이 학석사 연계 과정으로 교사가 되는 그런 구조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융합 전공 과정 및 소단위 교육 과정도 활발히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 학교 현장 실습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기획처는 글로컬 대학 30사업이 총장을 비롯한 관심 있는 몇몇의 노력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말하며 학내 구성원들의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글로컬 대학 30사업은 총장님을 비롯한 관심 있는 사람들의 노력으로만 진행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지금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글로컬 대학 30에 지정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고 본지정 평가로 나아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뉴스라인 최영현입니다. 우리 대학 교육박물관 내부에 예술 공간이 새롭게 조성됐습니다. 다양한 전시가 예술 공간을 가득 채웠는데요. 정화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 대학 교육박물관이 박물관 내부에 예술 공간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교육박물관 2층 구학교사실을 예술 공간으로 새롭게 재탄생시킨 것입니다. 이 공간은 대학문화자원 공유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송호정 교육박물관장은 이 공간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교류하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기능하는 것이 공간 마련의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이 공간에 이제 그 대학 문화 자원을 이제 같이 이렇게 지역 주민이라든지 학내 구성원들과 같이 공유한다는 그런 이제 의미에서 이 공간을 예술 공간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미술관 하나를 박물관 속에 만들게 된 것입니다. 지난 3월 25일에는 이 공간 마련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현장에는 차우규 총장도 참석해 예술공간 마련을 축하하며 앞으로의 전시를 독려했습니다. 이어 전시를 준비한 작가들의 전시 취지 및 예술품의 설명을 듣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교육박물관은 공간 마련 이후 매달 다른 전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지난 3월에는 시간을 넘어 AI와 예술의 대화를 주제로 전시가 열렸으며 지난 4월에는 다시 만날 세상이라는 주제로 류지선 작가의 개인전이 열렸습니다. 지난 1일부터 열린 나비작가 김현정의 빛의 나비 20주년 기념전은 오는 6월 14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교류하는 문화예술 공간이 마련된 교육박물관. 앞으로의 다양한 전시들이 기대되는 시점입니다. 뉴스라인 정하영입니다. 제36대 총학생회 개화가 마스코트 굿즈 공동구매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2월 개교 40주년을 기념해 우리 대학의 마스코트 청라미가 제작되었습니다. 이에 총학생회는 청라미를 활용한 굿즈 공동구매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4월 1일 키링, 배지, 스티커 등 다양한 굿즈를 선보였고 학우들을 대상으로 구매 신청을 받았습니다. 약 500명의 학우가 굿즈 구매를 신청했고 이들은 지난 22일 대동제 현장에서 굿즈를 수령했습니다. 굿즈를 구매한 학우는 마스코트 굿즈 제작 사업에 대해 만족감을 표현했습니다. 네, 이번에 교원대에 새로운 마스코트가 생긴다고 해서 되게 기대가 많이 됐었는데 청라미 캐릭터도 너무 귀여웠고 다양한 굿즈가 많이 나와서 유용하게 잘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스코트 굿즈 신청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총학생회가 신청자 입금 확인을 위해 암호화된 스프레드 시트를 송부했지만 해당 시트에서 다른 신청자들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입니다. 일련의 방법을 통하면 시트의 암호가 해제되고 다른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었던 것이 문제의 원인이었습니다. 이에 총학생회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공지했습니다. 또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남긴 시트를 재송부하여 최대한의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앞으로의 마스코트 활용 계획에 대해서는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학기에 진행됐던 마스코트 굿즈 사업은 청라미를 오프라인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2학기에는 오프라인 말고도 온라인으로 청라미를 만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뉴스라인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겨운가요? 힘든가요? 숨이 턱까지 찼나요? 할 수 없죠.